메르스 확산세가 주춤해지면서 지역 상권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 피해 지역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항공대대 이전 후보지가 전주시 도도동으로 결정되면서 보상을 노린 위장 전입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주간 포커스, 도의회와 도교육청의 갈등을 통해 김승환 교육감의 불통 행정 문제점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월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메르스 확산세가 주춤한 덕분에 지역 상권이 조금씩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감이 여전해 메르스 여파에서 벗어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전주 메르스 확진자 발생 여파로 직격탄을 맞았던 전주 한옥마을. 전북 대표 관광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한산했던 지난주와 달리 이번 주에는 관광객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지난 12일 이후 도내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관광객들이 다시 발길을 돌린 겁니다. 저번 주에는 메르스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저희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번 주는 그나마 사람들이 많이 오셔서 다행이다 싶어서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메르스 환자로 진통을 겪었던 다른 지역은 긴장감이 여전합니다. 한때 격리자가 300명을 넘었던 김제는 격리 해제가 잇따르고 있지만 거리를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그런 게 이게 진짜 지금 불안해요. 나도 마스크 쓰고 다니고 후닥닥 써버려. 손님 가면은 서로 보호 차원에서. 한때 폐쇄됐던 병원들은 잇따라 다시 문을 열며 정상화의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해제된 거를 연락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환자도 조금씩 외래 환자도 늘고 있고 입원 환자도 지금 이제 마음이 좀 편하다고 하시고 그러고 있습니다. 도내 메르스가 주춤하면서 관리 대상이 대폭 줄었습니다. 지난밤 김제 메르스 환자와 관련된 21명이 잠복기 경과로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격리자가 90명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로써 순창과 김제, 전주 등 도내에서 발생한 메르스 감염자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격리자는 더 이상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메르스와 관련된 마지막 관리 대상자의 격리 해제는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어 앞으로 일주일이 메르스 사태의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남쪽에서 올라오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오는 25일부터 도내에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대는 오는 24일 오후 제주도를 시작으로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해 25일에서 26일 사이 전라북도를 포함한 남부지방이 장마의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장마는 평년보다 이틀 정도 늦고 지난해보다는 일주일 정도 이른 것으로 가뭄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고추 역병과 과수해충주의보가 발령돼 방제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은 도내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자주 내리면서 수분을 통해 균이 전염되는 고추역병과 탄저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과수의 경우 사과와 복숭아에 갈색날개 매미충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술원은 또 벼에 줄무늬 입마름병을 옮기는 애멸구 발생이 거의 없었지만 앞으로 발생이 우려된다며 적절한 방제를 당부했습니다. 뜨거운 감자였던 항공대대 이전 후보지가 전주 도도동으로 결정됐는데요. 최근 이곳으로 주소를 옮기거나 집을 새로 지은 사람들이 늘면서 보상을 노린 위장 전입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곧 허물어질 듯한 폐가 앞마당에 컨테이너 박스가 들어서 있습니다. 집주인은 이사 온 지 석 달 됐다며 이곳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선생님도 여기 사세요? 아니, 여기 선생님은 여기 안 살아요. 같이 부부시잖아요. 에? 아니에요? 아니, 부부인데 여기는 5세대인 1층 다가구 주택도 항공대 이전 후보지가 거론되던 그 시점에 지어졌습니다. 보상 때문에 그러신 건 아닌가요? 그렇죠. 보상 때문에? 아니, 뭐 보상 때문에 그래요? 다른 가구도 입주했어요? 살고 계세요? 네. 마을 주민들은 새로 이주한 세대들이 항공대 이전에 따른 이주 보상을 노리고 위장 전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 세대는 60여 세대인데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은 그 절반에 불과하다고 마을 주민들은 주장합니다. 한 달에 뭐 한 번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일주일에 뭐 한두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주말에만 또 와서 있는 사람도 있고.
전주시는 지난 2월 항공대 이전 후보지 발표 이후 도도동으로 전입한 세대가 11세대 21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피해 예측 조사 결과가 나오면 도도마을 기존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이장 전입에 대해서는 보상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주시는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실제 주거 여부를 명확하게 따지겠다는 방침이지만 법에 정해진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보상 대상이 되는 전입 기준인을 놓고 또 한 번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더구나 이미 도도동 마을 주민들끼리 대책위 구성을 놓고 서로 갈등을 빚고 있어 보상을 둘러싼 잡음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욱입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새만금 사업 추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전담기구가 설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달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무조정실 산하에 경제특구 등 여러 부처가 관련된 정책 조정과 새만금 위원회 사무국 기능을 담당할 전담기구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에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와 세종특별자치시 지원단 등 새만금 사업 추진 전담기구와 유사한 조직들이 설치돼 있습니다. 도의회가 새만금 신항만 규모 확대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건의안은 2015년 기준으로 전국 무역항의 21%가 5만 톤급 이상이지만 2020년 1단계 완공 예정인 새만금 신항만 계획 규모는 2만 톤에 불과하다며 계획 수심을 최대 17m로 변경해 5만 톤에서 10만 톤 규모의 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중국 등 동북아 물동량 증가와 중국인 관광객 증가, 선박 대형화 등 국제적인 흐름을 볼 때 신항만 개발 계획은 변경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당대표 선거의 첫 합동 유세가 전주에서 열렸습니다. 정의당은 어제부터 전국 순회 유세에 나선 가운데 노회찬, 노학래, 심상정, 조성주 등 당대표 후보 4명이 어제 오후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부대표 지역위원장 후보들과 함께 선거 유세를 가졌습니다. 한편 전북도당 위원장에는 오현숙 전 전주시 의원이 단독 출마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간 포커스입니다. 요즘 전라북도의회와 도교육청의 갈등이 아주 점입가경입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더 이상 부실한 예산 편성을 묵고하지 않겠다며 1차 추경안을 통째로 부결시켰습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더 이상 불통으로 가득 찬 김승환 교육감의 행태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추경 예산 부결이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말은 하지만 교육감의 출석 요구조차 뿌리친 데서 볼 수 있듯이 별로 개의치 않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오히려 시설공사비와 인건비 등 시급히 집행돼야 할 예산들인 만큼 도의회가 때가 되면 알아서 해줄 것 아니겠느냐는 느긋함마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갈등을 보면 겉으론 누리과정 예산 편성 때문이겠지만 속을 보면 마이웨이식 행태를 거듭하고 있는 김승환 교육감에 대한 정치권과 언론 등 주변의 피로감이 결집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물론 헌법학자인 김승환 교육감의 주장처럼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국가 지원은 당연한 것일 수 있죠. 하지만 이미 목적 예비비 편성이 이루어진 마당에도 그 이유만을 들어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외면하는 것은 이젠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누차 얘기했지만 타 시도 교육감들이 이걸 몰라서 그렇게들 했겠습니까? 또 당장 예산 배정을 하지 않아서 아동들이나 보육교사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이미 국회의원들과 지역 정치권, 지역 언론들이 모두 명예로운 회군을 요청했음에도 아직까지 진군만을 고집한다면 이는 교육자의 자세가 아닌 정치 투쟁이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육감의 막중한 위상에 걸맞게 소통하고 화합할 줄 아는 넉넉한 교육 행정이 지금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주간 포커스였습니다. 전주시가 불법 광고물을 없애는 데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불법 입간판과 현수막, 벽보 등을 다음 달부터 강력 단속하는 한편 상인회와 시민단체의 협조를 얻어 정기적으로 광고물을 치우기로 했습니다. 또한 불법 광고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주민신고 스마트폰 앱과 모니터단을 운영하는 한편 시민 수거보상제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중 상당수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 고용노동지청은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건설 일용직 등 건설업이 40%에 달했다고 밝히고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간 경찰과 합동조사를 벌여 적발한 16명에게 5,600만 원을 반환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같은 기간 이들을 제외한 부정수급자는 132명으로 금액은 1억 1,800만 원에 달합니다.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를 알리는 성화봉송이 무주 등 도내 4개 시군에서도 진행됩니다. 또 남원시의 원예촌 조성 사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시군 소식을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일 무주군에 도착한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성화가 오늘 대구 계명대로 향합니다. 무주군은 97년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주이자 태권도인의 성지라는 상징성을 보여주기 위해 성화 봉송에 참여하게 됐으며 태권도원에서부터 반디랜드까지 7개 구간을 달리며 광주 유대회를 알렸습니다. 성화는 다시 전북으로 와 오는 26일 전주 한옥마을과 29일 익산과 군산시청 등을 돌게 됩니다. 태권도원으로 모아진 전 세계 8천만의 태권도인들의 기운이 이번 광주 유대회로 전해지기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남원시가 광활루원 북문 주변에 272억 원을 투자하는 1단계 남원예촌 조성 사업 중 1지구가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통 한옥의 멋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1지구는 15동의 전통 한옥과 정자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남원 관광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남원 예촌이 조성이 되면 광활루원과 구도심권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완주군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문화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5억 원을 들여 옛 구이면 사무소를 리모델링합니다. 구이면 생활문화센터는 동아리방과 연습실, 카페와 쉼터 등을 갖춰 올 12월에 개관합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한국전통문화고 재학생들의 작품 전시회가 오늘부터 28일까지 한국소리문화전당 전시장에 마련됩니다. 창작 뮤지컬 빨래가 모레부터 이틀간 우진문화공간에서 공연됩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이 국립민속박물관과 함께 기획한 6.25 특별전을 오는 25일부터 선보입니다. 영조 정순왕후의 가례 행렬을 재현한 박인형 전시회가 26일부터 한옥마을 내 꽃수기 공예공방촌에서 열립니다. 전주에서 활동하는 부채장인들의 작품 전시회가 부채문화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정책을 주제로 하는 전북지역 고용전략개발포럼의 정기포럼이 내일 전북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립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모레 무형문화재 전승자와 명사가 함께하는 무형유산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창의적인 공학 설계 작품을 선보이는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가 내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열립니다. 전주시가 오늘부터 30일까지 하계 어린이 영어 캠프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전주 MBC 웨딩 박람회가 오는 27일과 28일 전주 오펠리스 웨딩홀에서 열립니다.